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이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약을 지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발전 특구는 전국에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도로는 유일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된 예산을 받아서 가령 우리 한림공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키웠다든지, 또 고등학교 6개 학교에 스쿨 폴리스, 그러니까 학교 경찰관, 제주에 좀 특별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이라고. 이 자치경찰을 활용해서 학교 경찰관을 이제 배치한 것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요. 돌봄과 늘봄이 있는가 하면 도지사와 같이 이제 꿈낭, 즉 주말 돌봄이죠. 이것도 참 특이한 사업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자율형 공립고 2.0 이런 사업에서부터 최근에는 제주도 모든 아이들이 버스를 무임승차한다는 거죠. 그런 제도까지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 특구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운동장에서부터 교실까지, 등하교 교통 안전에서부터 학교 폭대위 문제도 사실은 이 안전과 연관되어 있고, 이거는 아이들만이 안전이지만 사실은 급식실에 우리 급식 실무사 선생님들이 또 폐암과의 어떤 그 공기질이 나빠져서 그런 안전까지, 그런가 하면 지진에 대비한, 또 황사, 미세먼지에 대비한, 또 발암물질에 대비한 학교 곳곳에, 제주도 곳곳에 모든 학교, 모든 교육 인프라, 교육시설의 안전은 맨 처음 따라가야 되는 어떤 우리의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후변화, 우리의 딸은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저는 이거를 지구교육이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이 땅덩어리를 더 훼손하지 말고 최소한 있는 그대로는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소년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 생태 환경 교육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정말 손끝, 발끝 또는 코, 맛, 냄새, 눈 이렇게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자율학교라든지 시범학교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환경교육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더 큰 의미는 인성교육이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 환경과 가까이 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이 곁들여져 있는 상황이라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아는 고교 학점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앞으로 좀 손질이 가해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고교 학점제에 우리는
제주도는 변방이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래서 혹여나 입시에 불이익이나 당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해서 온라인 학교도 이제 개교를 했고요. 또 지역 어떤 공동 교육 과정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대학 교수님들 강의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무겁게 해준 이런 데 대한 저의 반성이 큽니다. 이게 수업도 다 받고 이걸 더 들으려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갈등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어떤 그 제도권에서 이걸 좀 손을 봐서 참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과목 수를 좀 축소해서 책가방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듣게 하면 참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의 비전 자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인성과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그중 하나인 이 인성을 우선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성을 아이들에게 기를 것인가? 학자들마다 우리 교육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든 걸 다 동의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지요. 가령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나 한다. 아이들이 축구 게임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땀을 흘리고 이겼을 때의 어떤 그 승리에 대한 환희, 졌을 때의 어떤 패배에 대한 쓰라림을 축구를 통해서 느껴본다는 것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그런 쓰라림과 언제 그런 환희를 느껴보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몸을 부딪히면 그건 싸움 납니다. 하지만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대방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 걸 느낀다는 것. 가령 오케스트라가 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학생이 첼로 연주하는 학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화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어떤 배려와 협동, 이게 다 인성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예체, 문학을 포함한 예술, 체육 활동까지 망라한 이게 다 인성교육의 기초이고 인성교육의 도구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나 축구공을 잘 차는 학생을 똑같이 보자는 뜻이지요. 이게 저의 인성교육의 어떤 베이스입니다. 협약형 위센터, 그러니까 병원형이죠. 이게 마음 건강이나 그 어떤 건강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그 병원 학교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불편한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좀 협조를 해주는 병원과 함께해서 병원형 위센터를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에. 그래서 병상도 좀 충분히 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 마음 건강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그리고 또 따로 어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꽤 많은 아이들이 아직 우리말을 학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배고파요, 뭐 잠자고 싶어요 할 정도 가지고는 수업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은 하지만.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우리말을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말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말, 그러니까 한국어 학급을 이제 두 학교에 했습니다. 한국어 서투른 학생들은 아이들은 여기로 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와서 공부하면 되니까 우선 한국어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가정 방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한 선생님들을 활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말을 가르치러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이제 어떤 다문화 센터라든지 도서관 등등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말 공부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했든 저리 했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말로 우리 수업을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특수학교를 도내에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그중 한 학교 영재학교라고 분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왜냐하면 그쪽 지역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분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수용하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고, 그 다음 특수교육원을 또 지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내에 특수학교 출신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핫빛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물론 아직 단원은 지금 뭐 한 10명 정도밖에 이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확보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특수반과 특수학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학교의 특수반은 또 특수반으로 온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실에서 통합반으로 통합해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근데 이게 과밀 상태가 돼서 제주도로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용기를 내가지고 한 50명 특수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해가지고 교실은 못 지었지만 한 교실에 이제 2학급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단 선생님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이제 호응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특수학교에는 이게 이제 비장애인 학생들하고는 좀 이제 달라서 많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원들을 뽑아서 배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뭐 제주가 성지라는 얘기까지 이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을 마을과 함께 고민한다는 거죠. 핵심이 그겁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앞장세워서 좋은 일에 참가시키고, 가령 일들에 뭐 과수원에 귤 따는 일이 있으면 같이 귤도 따고, 그런가 하면 또 학교에 고민거리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같이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학교와 마을이 합쳐서 아이들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어떤 4.3의 그 어떤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 그 어떤 협력과 어떤 뭐라 그럽니까, 서로 용서, 이런 그 어떤 평화로 표현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런 아픈 상처를 다시는 우리는 이제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주 4.3의 어떤 그런 과거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지금 중고등학교 전 교과서에 한 줄 이상씩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노력을 했었고, 지난번에 제주 4.3 그 어떤 추념식 때 전국 교육감들이 다 와서 또 신문에 한동안 또 이랬던 적도 있고, 가슴 아픈 어떤 일들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이런 서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평화를 모토로 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올림픽 있기 바로 전에 제주 여상 3학년 오혜진 학생이 엄마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이 교육감실에.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그 오혜진 학생이 아주 편안해요, 애가. 아우,
교육감님이세요? 이게 교육감님 방이에요? 하면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이 범상치 않은 친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어머님이 오해진 학생이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회하러. 예, 근데 그 체제비라든지 교통비가 어렵다. 교육청에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하길래 내가 우리 체육과장을 불렀죠. 이 학생 제가 볼 때 꼭 올림픽 금메달을 따올 것 같다. 따올 것 같다. 좀 지원해 드려라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올림픽 금메달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금메달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물론 뭐 제가 뭐 한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뭔 소리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 그런 예산 없어요. 해서 안 보냈다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때 잘 보내줬구나. 예. 그런 이제 다녀와서 선수가 금메달 들고 또 왔더라고요. 그까지 이제 따왔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임 교육감 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와 대구에서. 그런데 그 초중학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의 문제인데 제주는 표선고등학교라고 학교 통째로 학교가 전부 이 IBDP 월드스쿨로 들어갔고 대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 한 세 학교인데 한 학교에 한 학급 또는 두 학급씩 학급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좀 대조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제주의 그 학교로 접근한 것이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 성공 실패를 떠나서 뭐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초중 고등학교는 그 하나고 근데 고등학교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이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IB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는 수시로밖에 그것도 수능 점수가 없는 수시만으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이 좁아진 게 아니겠습니까? 넓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가히 어떤 그 시내 동지역에는 IB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권고할 수도 없고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만 하겠다는 학교도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꽤 이제 확대됐습니다. 예, 중학교도 한 서너 군데 더 늘어났고 초등학교도 좀 더 늘어났고 해서 지금 요 제주도 조그마한 지역입니다만 한 17개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에게는 직업계고 두 학교를 27년부터 일반 계고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없어진 직업계고의 모든 과가 아니라 좀 괜찮은 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계고 하나를 두 개 없애는 대신 하나를 새로 짓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고는 두 개 늘어나고 직업계고는 하나 줄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현상이 됩니다. 하나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숫자는 좀 그렇지만 그 새로 만드는 직업계고는 좀 아이들이 좀 경쟁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제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이 전제하에 그 두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림공고가 개방형 교장을 모셔왔죠. 예. 그다음 성산고라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뭐 사립학교도 있고 서귀포의 서귀상고하고 중문의 중문고등학교, 고산의 뷰티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과 각 학교의 특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서 아이들이 그쪽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과서를 항상 마지막 지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강의들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능에 앞에 조금만 나온다, 확률만 나온다고 해서 확률 통계. 그래서 뒤에 기술 통계 부분은 거의 가르치질 않아요. 학자까지 저는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 아닙니까? 주로 고3에서. 한 번은 스승의 날 모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한 녀석이 저 입구에서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오는 거예요. 남자 녀석이. 예. 지금은 녀석이라 제자라서 녀석이라고 합니다만은 서울에 잘 나가는 대학교 통계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씀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통계학 교수를 합니다. 왜? 하니까 사실은 통계학과를 진학은 했지만 그때까지는 자기는 우수한 성적으로 간 게 아니라 겨우 갔는데 가서 1등을 했답니다. 왜? 고등학교 때 통계를 끝까지 공부한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나오든 뭐든 자기밖에 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하는 학생도 있구나. 뭐 하나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여튼. 요즘 학교에 학생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힘듭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모 학교 이제 학부모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되 남편 방법으로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 부모가 돼서 아이를 사랑해야 되죠. 아이 방법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30명이면 30가지 방법으로 아이 방법으로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선생님 방법으로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학교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다 나 방법이 아니고 상대방 방법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한 얘기를 저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요즘 자꾸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프면 쉬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아프면 쉬시고 말씀하십시오.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도와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려면 정말 상대방 방법으로 상대방을 아껴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아이들 방법으로 아껴주시고 아이들은 선생님 방법으로 선생님을 사랑하고, 학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 방법대로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제주 교육은 정말 미래가 더 가까이 오고 활짝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